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좀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나 뭐 시책이나 뭐 교육, DB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헤드의 대표의 마인드.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회사를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조언 아닌 조언,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보험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전속 설계사가 있고 GA 설계사가 있죠. 근데 전속 설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많이 알아보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지인에 의해서 리크루팅을 당해서, 뭐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냥 리크루팅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입사를 하죠. 대부분 처음에는 원수사를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실 GA는 영업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고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비전을 조금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입사를 한지 뭐 2차월, 3차월밖에 안 돼도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팅을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시키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리크루팅을 엄청 많이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저는 단순히 그냥 지인 영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대부분 요즘에는 조금 발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원수사를 들어가면 지인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냥 TM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DB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수사 전통 영업식으로 그냥 이 FC가 있고 부지점장이 있고 지점장이 있고 그 위에 뭐 본부장이 있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외국계 생보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런 데를 입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인 영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기 전에는 지인 영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입사를 해서 가보면 대부분이 지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인 영업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수사를 입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대리점이라는 곳, 다시 말해서 GA라는 곳에 눈을 좀 뜨게 되죠. 눈을 뜨는 이유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도 높고 그 다음에 내가 팔 수 있는 상품도 훨씬 더 다양하고 고객들이 내가 이제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는 어떤 회사 이 상품 팔 수 있어? 오히려 고객이 이런 상품 제안서를 들고 나한테 오는 경우가 조금씩 생깁니다. 물론 생보 하나 손보 하나 교차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원수사 설계사분들은 한계를 느끼시거나 내 고객을 다른 설계사한테 뺏긴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GA 설계사도 있을 거고 원수사 설계사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회사 상관없이 이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원수사에서 GA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때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체크해야 될 리스트 몇 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팩트는 이겁니다. 수수료도 엄청 많이 주고 교육도 정말 잘 되고 케어도 정말 잘 되고 DB도 공짜로 주는 곳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GA 대리점 사장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진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 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퍼주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 장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수료가 높으면 DB를 내 돈으로 원가를 주고 사야 되는 곳이 있고 수수료가 높으면 교육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교육이나 DB가 잘 되어 있으면 수수료가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자체 회사에서 펀딩을 받아서 금액을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뭐 서브시드를 깔아주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수사로부터 GA에 오는 그 보험사의 사업비는 사실은 총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매출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FC님들한테는 사실 체감하기가 그렇게 큰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득을 취하려면 어떤 반대의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손이 2개인데 3개를 얻으려고 할 수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경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조금씩 내기를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는 93을 준다는데, 여기는 95를 준다는데, 여기는 97을 준다는데, 여기를 보니까 97 플러스 이래서 뭐 98지사제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 막 쳐봐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숫자 노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95를 주는데도 다른 회사의 97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97을 받는데 이 회사의 다른 회사의 88%랑 똑같은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95를 준다 해놓고 적립을 뭐 5%, 10%를 뗀다거나, 아니면 내가 97을 준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받은 총량의 98%에서 그 사업부에서 97을 떼고 그 밑에 97을 또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뭐 9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99를 준다 했는데 OA 수수료는 회사에서 다시 공제를 한다거나, 뭐 수금 수수료라든지 뭐 갱신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안 준다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1, 2% 정도를 욕심내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직영 조직이 많은 회사들이 훨씬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이만큼 받고 뭐 DB를 이 정도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교육도 이런 커리큘럼으로 시스템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서 갑자기 그 지점장 대표가 누구누구야, 야 너는 잘하는데 미안하다, 회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고 수수료를 뭐 70을 받던 걸 갑자기 60으로 확 내려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그런 경우는 FC들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게 그냥 렌트카나 뭐 정수기나 이렇게 한번 팔고 끝나버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가입을 해줬고, 이 계약을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라는 게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오지만 나눠서 7차월 이후 뭐 1년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잔여 수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웬만한 직장인들의 월급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수수료 조금 1, 2%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같이 근무하는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지, 이 사람이 말을 바꾸고 항상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워낙 잘 나가는 사람들은 FC님들을 그냥 도구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리크루팅을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대화를 몇 번 해보다 보면 다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사람은 나한테 오버라이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도구인 FC,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그 관리자분들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회 경험이 있고 관리자를 몇 번 거치다 보면 딱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큰 조직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FC님들의 이탈이 최대한 적고,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지, 나는 그냥 뽑기만 뽑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표들하고는 절대 근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실 치부지만 저는 첫 회사를 정말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뭐 한 달 정도 저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스승이고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기 때문에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그 사람을 다 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이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디스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마케팅 기법은 저는 그건 최하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좀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나 뭐 시책이나 뭐 교육, DB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헤드의 대표의 마인드, 그것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리점이라고 너무 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원수사 설계사분들이 많이 입사 문의를 주시는데 와서 대부분 다 만족을 합니다. 물론 저라고 100%다 FC님들이 정착을 하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8명, 9명이 만족을 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조직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시스템이 나쁜 시스템이나 뭐 사람들을 등쳐먹는 시스템은 아니구나, 이런 건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본인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사를 이직하실 때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 오라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저도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 안에서 저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근무를 하고 싶지, 뭐 제 목표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보험 일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근무해서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준다면 뭐 저는 사실은 이미 경제적인 자유는 찾았기 때문에 더 바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고요. 꼭 중요한 거, 대표의 마인드를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